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부터 좀 무겁죠? 나이 들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1시간 동안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 건강, 행복, 가족, 우정.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역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돈이 없으면 그 소중한 것들조차 지킬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역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8살의 김순자 할머니. 가명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남편과 금슬이 좋았고 자식 셋을 키우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의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돈이 뭐 그리 중요해? 사랑이 있으면 되지.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의 삶은 어떨까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참다가 악화된 겁니다. 세 자녀 중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연락이 끊겼고 둘째 딸은 이혼 후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느라 여력이 없습니다. 막내 아들만 가끔 1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데 그것도 미안해서 받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할머니는 지금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에 혼자 사십니다. 국민연금 45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 한 달 수입이 75만 원입니다. 월세 내고 나면 45만 원. 이 돈으로 밥 먹고 전기세 내고 통신비 내고 약값 내야 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뭐예요? 돈이 있어야 사람도 만나고 사랑도 하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변화가 보이시나요? 젊었을 때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분이 나이 들어서는 돈이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면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을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불행을 피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넷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시간의 질은 경제력이 결정합니다. 다섯째,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 없이는 존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면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헌신이고 희생이고 배려이고 존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경제력이 없으면 그 사랑조차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박철수 할아버지. 역시 가명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도 시켜줬고 손주들도 예뻐해 주셨습니다. 가족은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때마다 모였고 명절이면 다 같이 여행도 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연금도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70세가 넘어가면서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세 자녀가 나눠서 15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아이 둘의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집 대출 이자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님까지 책임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모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명절에 모이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면 또 용돈을 드려야 하니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기가 힘든 거죠. 나도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자식들도 나한테 미안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 보기가 어색해졌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사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그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자식들도 부담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날 때마다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냥 가족의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순수하게 유지하려면 경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돈 때문에 사랑이 변질되는 걸 막으려면 역설적이게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여행도 가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돈이 점점 줄어들면서 서로 눈치를 보게 됐어요. 내가 뭘 사려고 하면 남편 눈치를 보고 남편이 뭘 하려고 하면 내가 돈 걱정을 해요. 싸우지는 않는데 뭔가 서로 불편해요. 부부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서로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가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점점 관계가 건조해집니다. 사랑은 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부부는 노년에 이혼을 합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그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문제입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생활비가 더 들지만 따로 살면 각자 기초 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먹고 살기 위해 헤어지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사랑을 지키려면 경제력이 필요한 겁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정말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도 있고 여기저기 아는 사람도 많지만 은퇴하고 나면 진짜 친구만 남습니다.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나야 합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이 모든 게 돈이 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면 15,000원, 커피 마시면 5,000원, 1년이면 24만 원입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빈곤 노인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점점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한두 번 안 나가면 친구들도 점점 안 부릅니다. 그렇게 친구도 잃어버립니다.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정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우정, 가족관계.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관계들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필수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배우자와 편안하게 지내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진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을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설이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집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대로 관리하느냐 못하느냐가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건강 관리에는 돈이 듭니다. 첫째, 음식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야 하니까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필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품들이 비쌉니다. 한 달에 식비로 50만 원은 있어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 노인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 달 식비가 20만 원, 많아야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값싼 탄수화물 위주로 먹게 됩니다. 밥, 라면, 국수, 단백질은 부족하고 채소나 과일은 사치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옵니다.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고기가 얼마나 비싼데요? 계란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계란도 요즘 비싸요. 그냥 밥에 김치 먹고 가끔 두부 사 먹는 게 전부예요. 둘째, 운동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기구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요가나 필라테스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돈이 듭니다. 헬스장 한 달 회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영장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요가나 필라테스는 더 비쌉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며 건강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돈 없는 노인들은요? 공원에서 걷는 게 전부입니다. 비가 오면 집에만 있습니다. 겨울에 춥거나 여름에 더우면 운동을 못합니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의료 서비스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자주 가야 합니다.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하고 아프면 바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간단한 병도 늦게 발견하면 큰 병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 가는 것도 돈이 듭니다. 의료보험이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만 원, 피 검사하면 3만 원, 위내시경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MRI 찍으면 수십만 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아플 때마다 병원 가고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도 받습니다. 하지만 돈 없는 노인들은요?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참다가 병을 키웁니다. 한 할아버지는 배가 계속 아픈데도 참으셨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요. 6개월을 참다가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위암 3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작 오셨으면 일기에서 발견했을 텐데 이제는 수술도 어렵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비 아끼려다가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넷째, 치과 치료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가 약해집니다.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가 정말 비쌉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급여입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틀니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제때 치료받아서 건강한 이로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돈 없는 노인들은요, 이가 빠져도 그냥 삽니다. 잇몸으로 씹거나 아예 제대로 씹지 못하고 삼킵니다.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영양 흡수도 안 되고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한 할머니는 이가 다 빠져서 죽만 드십니다. 고기는 씹을 수가 없어서 못 드십니다. 틀니를 하고 싶지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다섯째, 건강보조식품과 약입니다. 나이가 들면 종합 비타민도 먹어야 하고 오메가3도 먹어야 하고 관절에 좋다는 것도 먹어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약은 괜찮은데 비급여 약은 비쌉니다. 한 달에 약값만 10만 원에서 20만 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의사가 처방한 대로 꼬박꼬박 먹습니다. 하지만 돈 없는 노인들은요, 약값이 부담돼서 약을 반으로 잘라 먹거나 아예 안 먹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을 제대로 안 먹으면 합병증이 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나빠지고 눈이 나빠지고 발에 염증이 생깁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비는 더 커집니다. 약값 아끼려다가 수술비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가는 겁니다. 여섯째, 주거 환경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뜻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곳. 하지만 돈 없는 노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삽니다. 반지하, 옥탑방, 쪽방. 겨울에는 추워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름에는 더워서 탈진합니다. 습한 환경에서는 곰팡이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생깁니다. 계단이 가파르면 낙상 위험이 큽니다. 주거 환경이 나쁘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아픈 겁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 운동, 의료 서비스, 치과 치료, 약, 주거 환경. 이 모든 것에 돈이 듭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건강도 잃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진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불행을 피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행복은 마음가짐이고 관계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설이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의 반대가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곧 불행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삶도 있습니다. 크게 행복하지도 크게 불행하지도 않은 그런 삶.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불행은 다릅니다. 불행은 구체적입니다. 배고픔, 추위, 아픔,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불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은 대부분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배고픔의 불행입니다. 배고픈 것만큼 불행한 게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것, 오늘 뭘 먹을까가 아니라 오늘 먹을 게 있나 걱정하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십니까?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배고픔이 뭔지 몰랐어요. 끼니 걱정 한번 안 해봤죠. 그런데 이제는 냉장고 열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텅 비어 있거든요. 마트 가서 장을 보고 싶은데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배고픔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돈이 있으면 이 불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달에 30만 원만 있어도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없으면 매일매일이 불행입니다. 둘째, 추위와 더위의 불행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적정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겨울에 너무 추우면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노인들은 추위에 약합니다. 저체온증에 걸리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여름에 너무 더우면 탈진하거나 열사병에 걸립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겨울에는 난방을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틉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돈 없는 노인들은요? 전기세가 무서워서 난방도 에어컨도 못 틉니다. 겨울에는 옷을 껴입고 이불을 덮고 버팁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견딥니다. 한 할머니는 작년 겨울에 동상에 걸렸습니다. 난방비가 아까워서 보일러를 안 틀고 버티다가 손가락 끝이 얼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절단까지는 안 갔지만 지금도 손가락이 시리다고 합니다. 이게 불행 아닙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추위를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것. 이게 불행입니다. 돈이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불행을 돈이 없어서 견뎌야 하는 겁니다. 셋째, 아픔의 불행입니다. 아까 건강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픈데 치료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이가 아픈데 치과에 못 가는 것, 무릎이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것, 배가 아픈데 참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신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큽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절망감. 나는 치료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 이게 불행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치료받고 나으면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파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넷째, 외로움의 불행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배우자도 먼저 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도 바빠서 잘 안 옵니다. 혼자 남겨진 노인은 정말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친구도 만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복지관에도 가고. 그런데 이 모든 활동에 돈이 듭니다. 친구 만나려면 밥값, 커피값이 들고 동호회 활동하려면 회비가 들고 복지관 가려면 교통비가 듭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활발하게 활동하며 외로움을 극복합니다. 하지만 돈 없는 노인들은요? 집에만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그냥 멍하니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 삶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오고 치매도 빨리 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이 외로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활동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외로움 속에서 고립되어 갑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다섯째, 두려움의 불행입니다. 돈 없는 노인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번 달은 넘겼는데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누가 날 돌봐주지? 이런 두려움이 매일매일 따라다닙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이런 두려움이 덜합니다. 비상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자식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 없는 노인들은요? 비상금도 없고 보험도 없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이게 불행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고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불행, 배고픔, 추위, 아픔, 외로움, 두려움.
이런 불행들은 대부분 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런 불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불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세 번째 진실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시간의 질은 경제력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시간을 더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질은 다릅니다. 똑같은 24시간이라도 어떻게 보내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질은 경제력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70대 노인의 하루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는 깨끗하고 따뜻한 집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씻고 거울을 봅니다. 건강한 얼굴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신선한 달걀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샐러드를 곁들입니다. 과일도 먹고 우유도 한 잔 마십니다.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약을 챙겨 먹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들을 빠짐없이 먹습니다. 아침 9시에 헬스장에 갑니다. 일주일에 3회 1시간씩 운동합니다. 트레이너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근력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나오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점심때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밥값은 자기가 냅니다. 친구들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게 기분 좋습니다. 오후에는 취미 생활을 합니다. 서예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합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즐겁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손주들이 놀러 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줍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합니다. 저녁 식사는 배우자와 함께 합니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편안한 소파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밤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따뜻한 방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잠듭니다. 내일도 기대됩니다. 어떤 하루인가요? 특별히 화려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지만 건강하고 여유롭고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70대 노인의 하루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겨울이면 방이 춥습니다. 난방비가 부담돼서 보일러를 약하게 틀었기 때문입니다. 이불 속에서 나가기가 싫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씻습니다. 거울을 보면 피곤한 얼굴이 보입니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걱정 때문에 자주 깹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김치 몇 쪽, 반찬통에 남은 조금의 반찬. 밥을 지어서 김치와 함께 먹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사치입니다. 과일은 꿈도 못 꿉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망설입니다. 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에 병원 가서 처방받으려면 또 돈이 듭니다. 오늘은 안 먹고 넘어갈까? 하지만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반 알만 먹습니다. 아침 9시 할 일이 없습니다. 헬스장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냥 공원에라도 나가볼까 하지만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면 집에 있습니다. TV를 틉니다. 채널을 돌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밥값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라면이 제일 싼 식사입니다. 오후에도 할 일이 없습니다. 취미 생활?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습니다. 문화센터 수강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집에 앉아 있거나 낮잠을 잡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올 리 없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와봤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줄 것도 없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점심 남은 라면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할 일이 없습니다.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잠이 안 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다가 겨우 잠듭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립니다. 어떤 하루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하루를 비교해 보세요. 둘 다 24시간을 살았습니다. 시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료하고 외롭고 의미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경제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견디는 겁니다.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제는 시간이 안 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막막해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려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남은 인생의 시간을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 시간의 질은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이 있으면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이게 네 번째 진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 없이는 존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이것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을까요? 존엄성은 인간이기에 가지는 고유한 가치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철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그 존엄성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존엄성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것,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 이런 것들이 존엄성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경제력을 잃으면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무너집니다. 돈이 없으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 보는 게 싫어요. 거울을 보면 초라한 내 모습이 보여요. 주름진 얼굴, 낡은 옷. 이게 나인가 싶어요. 젊었을 때는 자신감도 있고 당당했는데 이제는 그냥 쓸모없는 늙은이 같아요.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존엄성도 함께 무너집니다. 둘째,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이 줄어듭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존중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부양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의견을 내도 무게감이 없습니다. 뭔가를 제안해도 돈은 어디서 나느냐는 말에 입을 다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노인은 투명 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거리에서 지나가도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가게에 들어가도 주인이 경계합니다.
혹시 물건을 훔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빛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슈퍼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계속 날 쳐다봐요. 뭘 훔칠까봐 경계하는 거예요. 나는 돈 주고 살 거라고 도둑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나왔어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이게 존엄성의 상실입니다.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셋째, 선택권과 자율성을 잃습니다. 존엄성의 핵심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먹을지,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를 내가 정하는 것.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이런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자식들이 정해줍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서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아버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물론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자식들이 정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으면 자식들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존엄성의 상실입니다. 넷째,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는 경제력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곁에서 지켜보고 장례도 제대로 치러집니다. 하지만 돈 없는 노인들은요, 집에서 혼자 쓰러져서 며칠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임종도 외롭게 맞이합니다. 장례조차 제대로 못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장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간소하게 치르거나 아예 화장만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독거 노인이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발견된 게 일주일 후였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했더니 장례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무연고자로 처리해서 화장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사신 분이 이렇게 쓸쓸하게 가시는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존엄성의 상실입니다. 살아서도 존엄을 잃고 죽어서도 존엄을 잃는 겁니다. 다섯째, 사회적 낙인과 수치심입니다. 가난한 노인은 사회에서 낙인 찍힙니다. 실패한 인생, 준비 못한 인생이라는 낙인. 물론 이건 불공평합니다. 노인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 경제 구조, 사회 시스템의 문제도 큽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노인은 이런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복지관에 가서 무료 급식을 받을 때도, 구청에 가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늘 수치심이 따라다닙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구청에 갔어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대해줬는데도 너무 창피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게, 젊었을 때는 세금도 내고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라에 손 벌리는 신세가 됐다는 게, 서류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존엄성이란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력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방패를 잃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경제력이 없으면 그 존엄성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타인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선택권을 잃고 생애의 마지막까지 초라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최소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되어도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5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진실. 첫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면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을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불행을 피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넷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시간의 질은 경제력이 결정합니다. 다섯째,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 없이는 존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모두 역설적인 진실들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지만 그 가치들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현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건강했고 일할 수 있었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요. 건강이 나빠지고 일할 수 없게 되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노후 준비하느라 지금 자식들한테 투자를 못하면 어떡하지? 내 노후 준비한다고 저축하면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틀렸습니다. 노후 준비는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자식들이 부담을 져야 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교육비 대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 노후 준비는 자식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자식들도 편합니다. 서로 부담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 준비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좀 더 벌고 나서 준비할게요. 이런 나중이란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40대가 금방 50대가 되고 50대가 금방 60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듭니다. 지금 40대라면 2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50대라면 1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꼭 납부하세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중에 국민연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종신연금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런 조건의 연금을 민간에서 가입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반드시 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더 내세요. 임의 가입이나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더 내도 나중에 받는 연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늘어납니다.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넷째, 개인연금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 필요합니다. 연금 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세금도 아끼고 노후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이것만 20년 동안 해도 원금만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5세부터 20년 동안 매달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섯째, 건강을 지키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하세요. 담배는 끊으시고 술은 줄이시고 운동은 시작하세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되는 병도 늦게 발견하면 큰 병이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섯째, 평생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요즘 세상은 100세 시대입니다. 65세에 은퇴해도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긴 세월을 저축한 돈만으로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취미를 전문화하거나 뭐든지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일곱째, 관계를 유지하세요. 돈만 있다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가족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웃과도 인사하고 지내세요. 이런 관계들이 나이 들어서 큰 자산이 됩니다. 외로움을 막아주고 위급할 때 도와주고 삶의 의미를 줍니다. 여덟째,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소비 습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통신비로 얼마 쓰시나요? 커피값으로 얼마 쓰시나요? 술값, 담배값은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없나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나옵니다. 그 돈을 저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아홉째, 빚을 줄이세요. 빚이 있으면 노후 준비가 어렵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은 이자가 정말 높습니다. 2년 이자율이 10%가 넘습니다. 이런 빚을 갚는 게 저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축 이자는 3% 정도인데 대출 이자는 10%니까요. 빚부터 갚고 나서 저축하는 게 맞습니다. 열째,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에 가계부를 적는 것, 내일 은행에 가서 적금 들는 것, 이번 주에 건강검진 예약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대 때부터 매일 1,000원씩 저금통에 넣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30년 동안 하니까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1,000원이 모여서 1,000만 원이 된 거죠.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작은 것도 꾸준히 하면 큰 것이 된다는 걸요. 맞습니다. 작은 것도 꾸준히 하면 큰 것이 됩니다. 오늘 10,000원 아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20년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해서 현재를 희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서 미래만을 위해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현재도 즐기면서 미래도 준비하는 겁니다. 매달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은 쓰고 30만 원은 저축하는 식으로요. 완전히 쪼들리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합리적으로 저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희망을 갖는 겁니다. 노후가 두렵고 불안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괜찮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한 할머니는 50대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시작하셨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15년 동안 모으셨습니다.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내셨습니다.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세가 되셨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십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쓰시는데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으로 충분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하시면서 사십니다. 일주일에 2번은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한 달에 1번은 여행도 다니십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대 때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때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딱 적기였어요. 만약 그때 시작 안 했으면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60대인데, 70대인데 지금 와서 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주거급여, 의료비 지원. 모르고 못 받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무료 급식, 건강검진, 문화 프로그램. 혼자 고립되지 마시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힘든 상황이어도 작은 기쁨을 찾으세요. 따뜻한 햇볕, 맛있는 밥 한 끼, 친절한 말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편한 주제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건강, 행복, 시간, 존엄성.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가치들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순수하게 유지하려면 가족 간의 경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음식과 운동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불행을 피하려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려면 활동할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존엄을 지키려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 자립할 수 있을 정도.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하고 개인연금 들고 건강관리하고
관계 유지하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수 있도록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